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북한에서 온 강아치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바쁘기도 했고 또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처음 보는 친구 같이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룸메이트. 네, 제 아내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결혼식 영상 올렸잖아요. 맞네요. 네. 그러네, 네, 결혼했습니다. 영상 조회수 되게 좋았었잖아요. 맞네요. 네, 제 아내 홍짱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죠? 저는 자주 봤군요. 말씀해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엄청 어릴 때 한국에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그리고 항공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죠? 저도 북한에서 왔어요. 아니, 북한 어디요? 함흥이에요. 함흥. 함흥 함흥. 냉면이 유명하다고 한 함흥. 근데 저도 먹어본 적 없어요. 저는 이제 함경북도에서 왔고,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왔고, 또 이제 친구는 함경남도, 함흥시. 그렇죠. 이제 청진시는 이제 함경북도에 직하시고, 이제 함흥은 함경남도에 직하시거든요. 맞죠? 몰라요. 모르겠군요. 저는 2살 때까지 살다가 아하. 함흥에서 2살 때까지만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북한을 나온 거는 몇 살이에요? 9살에 나왔어요. 9살이면 좀 기억나는 게 있나? 북한에? 겨울이 진짜 추웠고, 그리고 불 때는 데 있잖아요. 아궁이, 부엌. 네. 부엌에 밑에서 토끼를 맞아요. 토끼를 기른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네, 엄청 어릴 때는 그거 많이 길러요, 북한에서. 그래서 아빠가 항상 그 밑에 들어가서 그 토끼 먹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카메라를 켠 김에 네. 잘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9살 때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기억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요새 엄청 날씨가 춥잖아요. 네. 네, 근 100년 안에 100년 동안 중에 5번째로 추운 겨울이래요. 이번 겨울이. 네.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얼핏 생각난 거예요. 진짜 북한 겨울이 이 정도로 추웠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실외에서 귀마개를 안 하면은 그치. 귀가 동상이 걸렸던 기억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죠. 여기가 그 각질이 막 벗겨지고. 근데 저도 진짜 이제 한국에 와서 산 지가 거의 15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남쪽 나라, 따뜻해서 남쪽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요즘은 너무 내가 추워요. 어릴 적 북한에서 느꼈던 그런 추위? 진짜 방금 말한 대로 이제 북한의 겨울이라고 하면 이제 뭐 장갑 없이는 절대 안 되고 기마개 없이는 안 되고 양말 하나 신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발이 안 시려본 적이 없고 뭐 손발 귀가 안 시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겨울에 딱히 뭐 맨날 뭐 바지 하나에 그 구두 신고 다녀도 별로 발이 시렵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요즘은 좀만 밖에 있으면 발이 너무 시리더라고요. 너무 추워. 네, 그쵸.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뭐 난방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되게 열악한 상황이란 말이죠. 최근에 물어보더라고요. 뭐요? 뭐 난방을 어떻게 하는지. 난방이요? 네. 혹시 기억나요? 북한 아니요, 난방 어떻게 아니요. 하는지?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저도 그래서 궁금한 거 생길 때마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뭘 물어봐도 다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난방이 그거 그 아궁이 이거 네, 아니에요? 아궁이로 하는데 이제 땔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뗄감 뭐 어디서 사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산다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팔기는 해요. 장바닥에서도 마찬가지로 훔쳐온다. 뭘 훔쳐오요. 이제 북한의 산이 벌거숭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대부분은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다 불을 떼요. 네. 떼는데 이제 그런 자원이라는 게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에 산이 한 개인데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 산만 뜯어먹고 산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고갈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까이 있는 산에 나무만 막 해다가 이제 불 떼고 막 하는데 이제 가까이 있는 나무들이 다 초토화가 되니까 이제 멀리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산은 대부분 나무가 없는 거죠. 다 불 뗐으니까. 불쌍해. 근데 물론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이긴 한데 당연히 얼어 죽게 생겼는데 뭐 합법 불법이 어디 있어요? 일단 갖다 떼는 거지. 근데 그 난방 역할을 하는 게 유일한 역할을 하는 게 아궁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궁이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말 그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석탄 이런 거 사서 뗄 수는 있어요. 뭐 옛날에는 뭐 다 공급해줬다고 하는데 뭐 그런 적은 진짜 하도 옛날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나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집에 뭐 건장한 뭐 청장년이 있다던가 하는 집만 할 수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사실 나무 하러도 못 가요. 그쵸. 근데 땅에서 이제 뭐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주워다가 불 때 쉬고 얼어 죽는 사람들 많고. 그 난로 이런 거 없을까요? 난로는 없죠. 왜냐면 지방 구조 자체가 부아궁이니까 학교에서는 난로를 떼요. 학교에서는 이제 그 기름 넣고 떼는 네? 거? 기름 넣고 뭐 떼는 거? 기름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나무나 석탄 또는 뭐 똑같은 쓰레기 같은. 아니 저희 그 있잖아요,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그 실외에 추우니까 편의점에서 그 기름 넣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있는 걸 상상을 하면 안 돼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 있었으면 뭐 그래요. 한국에 와서 항상 이제 겪는 딜레마인데 내가 이런 거까지 설명해 줘야 돼 하다가도 생각해 보면 아예 그런 상상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는 너무 다 잘 있고 특히 요즘 태어난 제 또래의 사람들은 최소 이제 우리나라 다 산업화된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90년생들은 그런 거 모를 수도 있죠. 뭐 어찌됐건 근데 이제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북한은 화장실이 그 다 공동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재래식 화장실. 네. 재래식 화장실 본 적 있어요? 저 기억나요. 근데 네. 화장실이라기보다는 그 판대기 그냥 두 개 놓고 그렇죠. 엄청 그 멀리 있는 그 땅에다가 그 멀리 있는 거는 이제 그 똥을 푼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부분은 겨울에는 이제 허가지도 못해요. 다 어니까. 그래서 막 진짜 엄청 멀어. 계속 산처럼 쌓이거든요. 화장실이 아니라 약간 좀 그냥 똥간이라고 불러요. 네, 변속간. 화장실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거기는 똥간은 똥간. 어찌됐건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계속 어니까 위에 쌓일 거 아니에요. 사실 여름보다 낫긴 해요. 냄새도 덜 나고 다 어니까. 근데 대신 앉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너무 쌓이면 서서 쌓아야 돼요. 거기 올라와가지고 판대기 위를 그렇죠. 이렇게 침투해서 화장실을 침투하는 그러죠. 그런 기억이 나네요. 맞아 그랬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동네 화장실들에 이제 막 동네에 예를 들어서 뭐 집이 한 20집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공동 변소, 공동 똥간이라고 불렀죠. 똥간이 그 한 개씩이 있는데 여자 칸 남자 칸 이렇게 한 개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아까 겨울에 뭘 뗀다고 했죠? 겨울에요? 네. 나무요? 네, 나무를 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까운 산에 나무가 없잖아요. 집은 춥고 하니까 화장실 문이 나무잖아요. 나무를? 어제까지는 문이 있었는데 오늘은 문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급하잖아요. 깼어요. 나 이거 싸다가 안녕하세요 하는 거죠. 여자 남자 이런 사람 없죠 그런 게.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나무로 문짝을 해놓으면 자꾸 뜯어가니까 뭐 우리 동네만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그랬을 거야 아마. 철문? 예, 철문을 달아요. 근데 철이라기보다 이제 그 맥주 캔 같은 그런 캔으로 만든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에도 변태가 있어. 그 이상하게 보면은 화장실에 막 구멍이 뚫려 있어. 여자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만? 남자실인데 근데 원래 그 절판 자체가 구멍 뚫린 철판이긴 해요. 뭐야? 근데 더 심한 게 뭐냐면 여자 화장실 있잖아요. 여자 화장실만 밑에 철판이 뜯겨져 있어. 진짜. 이게 뻥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북한은 성교육 아예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밑에 뭐 검은 게 있어가지고. 검은 거요? 뭐지? 이제 잠깐만.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충격적이에요. 제가 물이 쪼르르 나와가지고 물이 쪼르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북한의 겨울은 아주 혹독하다. 그리고 근데 그게 좋은 기억을 이제 또 끄집어 보자면 사실은 이제 겨울이 추운 게 딱히 나쁘진 않았던 게 또 어린 시절엔 추억은 많았어요. 겨울에 놀 게 많았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오면은 그냥 개설차가 눈이 쌓일 새가 없이 다 밀어버리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새벽에 이민반장이 막 깨운단 말이에요. 누구나 해서 막 눈치 채워 나가라고. 그러면 집마다 도로에 나가면은 그 몇 미터씩 담당 구간이 있어. 그 눈을 치워야 되는데 눈가래랑 그리고 막 사압 이런 걸로 치우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숟가래가 뭔데요?
삽처럼 생긴 건데, 그러니까 눈을 미는 도구 우리나라 같은 거? 그런 게 있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 근데 북한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나무? 널판자 같은 걸 이렇게 만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북한 나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아니 그것도 추우면 다 불 들어가요. 아 진짜 그런 걸로 하지 않으면 아니면 삽으로 다 하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이게 눈이- 사람의 힘으로 다 치울 수가 없어요. 워낙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뭐 겨울에는 그냥 그 차 도로가 빙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버스가 잘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다니는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 버스도 자주 안 다니니까 완전 만석 꽉 찬단 말이에요. 막 이쑤시개가 꽉 차는데 겨울에는 버스에 탈 필요가 없어. 왜요? 매달려 가면 되니까. 아. 그거 재밌어요. 어릴 너무 때 위험하잖아요. 아이 그런 무슨 안전 개념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안 죽어. 사람이 쉽게 안 죽어요. 그리고 그 버스가 솔직히 엄청 느려가지고 죽을 일도 없고,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빙판이라고 했잖아요. 그 빙판에 미친놈처럼 그렇게 빨리 가는 차도 없고, 그 기본적으로 도로에 차 자체도 별로 없고, 그냥 가다가 뭐 뒹굴어도 딱히 뭐 죽을 일은 없어요 사실. 아 저는 겨울에 그 동네 강이 꽁꽁 얼잖아요. 맞아요. 그 강에서 아빠가 항상 그 썰매를 만들어준 썰매가 있었는데 그거 직접 수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 그래. 판때기랑 그 쇠 이게 어. 구부려가지고 철근을 그냥 구부려서 이렇게 그냥 못으로 고정을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고정해서 날을 만드는 거지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바퀴 뭐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쪽발기라고 앉아가지고 외발기라고 부르는데 뭐 스케이트 날 같은 거 대가지고 그런 것도 하는 거. 엄청 많이 타는 거. 겨울에는 그게 거의 뭐 지금 저희는 뭐 스노보드 타러 다니고 어디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하지만은 북한은 이제 썰매 타고 그런 썰매 너무 재밌었는데. 완전 재밌죠. 외발기 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높은 언덕을 우리는 립스 타고 올라가잖아. 거기서 엄청 걸어서 뛰어서 올라가서 한 번 타겠다고 그냥 애들 줄 서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뭐 좋았던 추억이에요. 왜냐면 쉽게 그것도 어릴 때부터 한국에 자랐다면은 경험해보지 못할 일이니까. 맞아. 여기 썰매도 플라스틱으로 먼저 공장에서 맞아요. 만들어 나오는 거더만요. 맞아요. 다 똑같은. 음. 근데 썰매장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그냥 동네가 썰매장. 좀만 언덕 있으면 썰매장이에요. 그리고 다 이제 수작업이야. 다 내가 만들어야 돼. 자력갱생. 다 자력갱생이에요. 아 근데 진짜 북한 사람들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거 완전 빙판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냥 이제 뭐 아스팔트에서 빙판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의 도로 사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막 진짜 완전 산길, 낭떠러지 같은데 또 막 운전하고 다니는데 거기도 완전 빙판이야. 차량이 혹시 사륜인가요?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아니 두 바퀴라도 잘 굴러가면 다행인 차들이지 다들. 아니 차들이 어느 정도냐면 차들이 사고가 나는 게 제일 많이 나는 게 차가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나가가지고 못 가거나 또는 올리막 막 올라가다가 그 엔진이 막 꺼졌어. 엔진이 안 좋아서. 근데 브레이크도 나갔어. 그럼 다 죽는 거지 이제. 그런 사고가 많아요. 어쨌든 그런 차로 완전 아이스링크장 거의 뭐 낭떠러지 옆에 있는 아이스링크장에서 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체감을 왜 했냐면 제가 이제 탈북을 할 때 청진에서 양강도까지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중부로 가려면. 그거 이제 서비스차라고 이제 돈 주고 얻어 탔는데 이게 트럭이에요. 한 2톤 트럭 되나? 짐을 이만큼 실었는데 그거 꼭대기 탔단 말이에요. 가다가 막 무서우니까 잠은 안 오다가 깜빡 졸았어. 그러다 눈을 딱 떴는데 앞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지? 내려보니 막 낭떠러지요? 엄청 낭떠러진 거야. 근데 차가 막 이렇게 가고 있어. 이 밑에 보니 막 다 그냥 뭐 얼음판이야. 그래서 솔직히 얘 가다 잡혀 죽는 것보다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더라니까. 운전 실력이 엄청난 기사님이었나 보다. 그거는 운전 실력보다는 담이야. 담이 커야 돼 내가 볼 때. 근데 확실히 북한 사람들은 좀 용감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사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또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 뭐 인사도 시켜드릴 겸 겸사겸사 카메라를 켰고요. 이전에 브이로그나 이런 데에서는 가끔 보셨구나. 많이는 아니고 가끔 좀 여러 번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인사를 드린 적은 없었고 해서 이제 간간히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너희 친구도 이제 뭐 사실 어마어마한 또 탈북 스토리가 있거든요. 다음에는 제 와이프의 탈북 스토리, 더 나아가 장모님 나올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모셔오는 걸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지금까지 북한에선 광아치였고요. 저는 홍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